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갑자기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의 전 치료사 박민지를 발견했다. 민지가 마이크를 쥐고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 선언은 지은이 $20,000를 들여 치료받았던 모든 시간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가슴에 깊은 배신감을 새겼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졸업, 안정된 직장, 그리고 부모님의 자랑거리.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여성에 대한 끌림, 그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는 더더욱. 부모님은 지은의 문제를 알게 된 후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지은은 반항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치료는 지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박민지라는 심리상담사를 소개받았고 그녀는 지은의 치료를 맡았다. 민지는 30살, 유명한 상담 클리닉에서 일하는 전문가였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말투는 설득력 있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당신은 변할 수 있어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점점 설득당했다. 치료 세션은 매주 이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파헤치라고 했고 동성애가 잘못된 학습이라고 설명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 그게 정상적인 삶이야."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은 점점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민지와의 세션에서 그녀는 여성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상상력을 통제하세요. 남성을 생각하세요." 민지의 지시는 냉정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여성 동료를 보며 가슴이 설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게 정말 치료될 수 있는 건가?"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세션당 수십만 원, 그리고 추가로 약물과 워크숍. 총 $20,000 가까이 들었다. 부모님은 모든 걸 투자했다. 내 미래를 위해.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돈이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넘기는 대가처럼 느껴졌다.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다. 세션 중에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때때로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공감인지 더 깊은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지은은 민지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민지의 자신감 있는 미소, 날카로운 눈빛. 그것이 지은을 끌어당겼다. "이건 치료 중에 생긴 착각일 뿐이야." 지은은 자신을 타이르며 억눌렀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지은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보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데이트를 시작했다. 첫 데이트 상수는 회사 동료였다.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공허했다. 키스할 때조차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이게 정상인가?"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반항했다.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그녀는 울었다. "나는 누구야?" 사회적 압력은 더 컸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주류였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은의 친구들은 "결혼 언제 해?" 라고 물었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다. 치료를 받으면서 지은은 점점 고립되었다. 민지만이 그녀의 유일한 대화 상수였다. "당신은 강해요." 민지의 격려가 지은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그 격려 뒤에 숨겨진 민지의 비밀이 지은의 삶을 뒤집을 줄은 몰랐다. 치료가 끝날 무렵 지은은 완치되었다고 선언받았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은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끌림을 느꼈다. 이건 실패야. 그녀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더 깊이 숨겼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뉴스에서 민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LGBTQ+ 행사에서 민지가 무대에 서 있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투쟁해왔어요.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당신이? 지은은 전화를 걸었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치료 세션에서 민지가 했던 말들, 그 뒤에 숨겨진 위선. 당신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지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의 가슴에 분노가 솟구쳤다. 내 돈, 내 시간, 내 고통. 다 헛된 거였어. 그녀는 부모님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치료의 성공을 믿고 있었다. 지은은 혼자서 그 충격을 견뎌야 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해야 했다. 지은은 그날 이후로 민지를 찾아 나섰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그녀의 클리닉을 방문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그만둔 상태였다. 개인 사정으로요. 리세프셔니스트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었지? 지은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치료를 받았던 모든 시간이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민지의 이름을 검색했다. LGBTQ+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민지의 인터뷰를 발견했다. 저는 오랜 시간 숨겨왔어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 말을 읽으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과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부모님은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치료받고 나서 좋아졌잖아.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가족 모임에서 멀어졌다. 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은아, 남자친구는? 이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지은은 웃으며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한국 사회의 기대치가 그녀를 짓눌렀다. 여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해. 그 관습이 지은을 괴롭혔다. 직장에서도 압력이 있었다. 회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농담이 오갈 때 지은은 웃어야 했다. 그런 사람들 이상하지. 동료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상처받았다. 지은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유일한 위안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익명으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녀는 공감을 느꼈다. 나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숨겨야 했다. 민지를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지은은 민지를 발견했다. 민지는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지은은 다가가 앉았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지은을 봤다. 지은 씨,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민지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성애를 숨기며 상담사를 했었다. 클리닉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두 사람의 대화는 길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동성애를 부정당했다. 상담사가 된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였다. 하지만 점점 위선이 느껴졌다. 지은 씨를 치료하면서 나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분노와 공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커밍아웃했어요. 더 이상 속이지 않기 위해. 그 만남은 지은의 내면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민지의 용기를 부러워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 치료는 뭐였어? 돈 날린 거야.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우리가 잘못 키운 거니. 가족의 반응은 지은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해친다고 느꼈다. 사회적 정죄는 더 컸다. 지은의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 김 팀장, 레즈비언인가 봐. 속삭임이 들려왔다. 상사는 지은을 불러 개인사는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주지 마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승진 기회를 잃을까 두려웠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장애물이었다. 그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민지의 말을 생각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카페 만남 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했다. 오늘 어땠어요? 민지의 메시지가 지은을 위로했다. 지은은 민지를 보며 옛 감정을 느꼈다. 치료 중에 느꼈던 끌림. 이건 진짜야?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로맨틱해졌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대답했다. 우리가 싸워야 해.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민지의 커밍아웃을 알게 됐다. 그 여자가 내 치료사였어? 사기야. 아버지는 화를 내며 민지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지은은 막아보려 했지만 부모님의 결정은 단호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게. 지은은 가족과 민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선택해야 해. 그녀의 결정은 삶을 바꿀 터였다. 부모님의 고소 소식이 민지에게 전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부모님이. 멈출 수 없었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에 굴복할까 두려웠다. 민지 씨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가족의 눈물이 그녀를 흔들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부모님은 민지를 사기 상담으로 고소했다. 동성애를 치료한다고 속였어.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증인으로 불려갈 수 있었다. 내가 증언해야 해. 지은의 내면은 찢어졌다. 가족을 배신할까? 민지를 배신할까? 한국 법정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였다. 재판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뉴스에서 전문 상담사의 커밍아웃과 사기 논란이라는 제목이 나왔다. 지은은 익명으로 숨겼지만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민지는 재판을 준비하며 지은을 만났다. 함께 싸워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변호사와 상의했다. 이건 동성애 차별 문제예요. 변호사의 조언이 그들을 용기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아, 내가 증언하면 민지가 이겨? 그럼 내 삶은 끝이야. 아버지의 협박이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내 선택의 대가가 뭐지? 사회적 반발은 컸다. LGBTQ+ 단체가 민지를 지지하며 시위를 벌였다. 차별을 멈춰라. 플래카드가 서울 거리를 메웠다. 지은은 그 시위를 보며 감동받았다. 나도 저기 있어야 해. 하지만 가족의 시선이 그녀를 막았다. 직장에서도 압력이 있었다. 상사가 이 일에 연루되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승진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 내 정체성을 위해 그녀의 결정은 점점 단호해졌다. 민지와의 사랑이 깊어졌다. 재판 준비 중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너 없인 못 버텨.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하지만 로맨스는 비밀이었다. 사회가 알면 더 위험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재판 이기면 함께 살자. 민지의 약속이 지은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부모님의 친구들이 지은을 설득하려 왔다. 내 부모님 아프셔. 그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재판 당일, 지은은 증언대에 섰다. 민지 씨는 나를 속이지 않았어요. 그녀도 피해자예요. 지은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어머니의 외침이 들렸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예요. 그녀의 증언은 재판을 뒤집었다. 민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깨졌다. 아버지는 넌 우리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자유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당할 뻔했다. 이미지 문제야. 하지만 동료들의 지지로 버텼다.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 둘이면 돼.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길이 쏟아졌다. 지은은 점점 강해졌다. 이게 내 선택이야. 그녀의 내면은 성장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단절이 아팠다. 화해할 수 있을까?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도 치료했었다.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들을 찾기로 했다. LGBTQ+ 단체와 협력하며 컨버전 세러피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건 학대야. 지은의 연설이 사람들을 깨웠다. 하지만 반대 세력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가족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위협을 받았다. 포기할까? 하지만 민지의 손이 그녀를 잡았다. 갈등은 고조됐다. 부모님은 지은을 설득하려 병원에 입원시켰다. 정신과 치료받아 지은은 탈출했다. 이제 나 혼자서도 돼. 그녀의 결정은 독립을 의미했다. 민지와 함께 서울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편지가 왔다. 돌아와.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내가 선택한 길, 후회 없을까? 지은과 민지는 제주도로 도망쳤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의 바다가 그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부모님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다. 집으로 와. 지은은 무시했다. 이제 내 삶이야.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 손님들이 오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동성 커플인가요? 호기심 어린 질문에 지은은 웃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지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퍼졌다. 전 치료사와 환자의 사랑, 기사 제목이 충격적이었다. 지은은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사람들은 알아봤다. 저 사람들, 속삭임이 들렸다. 제주에서도 시선이 따가웠다. 보수적인 주민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서울로 돌아갈까? 민지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 어린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엄마, 어머니는 민지를 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민지는 대답했다. 지은 씨의 선택이에요. 대화는 길어졌다. 어머니는 과거를 후회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지은은 용서했다. 이제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절대 용납 못해. 가족의 분열이 지속됐다. 민지의 배신이 드러났다. 과거 환자 중 한 명이 나타났다. 민지 씨 때문에 나도 고통받았어. 그녀의 증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 씨, 진실이 뭐야? 민지는 고백했다. 처음에는 믿었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깨달았지. 지은은 분노했다.
나를 이용한 거야.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렸다. 믿을 수 없어. 지은은 혼자 바다를 보며 울었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재판 후유증이 왔다. 민지는 상담 면허를 잃었다. 새 직업을 찾아야 해. 지은은 지지했다. 함께하자. 두 사람은 LGBTQ+ 상담소를 열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도와요. 계획은 희망을 줬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내 저축을 써. 지은의 결정에 민지는 감사했다. 사회의 지지가 모였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이 모였다. 당신들 용기 있어요. 메시지가 쏟아졌다. 반대 세력의 공격이 시작됐다.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달렸다. 레즈비언들은 사라져. 지은은 두려웠다. 위험해. 민지는 말했다. 포기하지 마. 제주의 한밤. 돌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 나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이게 대가야.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느렸다. 동성애 관련이라 경찰의 태도가 차가웠다. 지은의 내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가족으로 돌아갈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아빠가 아프셔. 지은은 제주를 떠나 서울로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봤다. 지은아,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에 지은은 울었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그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내 선택이 맞았어. 그녀는 민지에게 돌아갔다. 함께 알게. 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첫 환자가 왔다. 저도 동성애예요. 지은은 상담했다.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자신의 과거를 치유했다. 민지와 함께 그들은 변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혼 법안이 부결됐다. 아직 멀었어. 지은의 한숨이 깊었다. 계속 싸워야 해.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사랑해. 지은의 고백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제주의 해변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지은의 고민이 시작됐다. 입양이나 대리모,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했다. 우리만으로 충분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상담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환자들이 늘어났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났어요. 감사 인사가 쏟아졌다. 지은과 민지는 사회운동가로 떠올랐다. 변화를 위해 서울에서 열린 LGBTQ+ 컨퍼런스에서 연설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밖에서 벌어졌다. 가족을 지켜라. 구호가 들렸다. 지은은 긴장했다. 이게 우리의 싸움. 가족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상담소를 방문했다. 지은아, 미안했다. 눈물 어린 말에 지은은 안아줬다. 아빠, 고마워요. 어머니도 함께 왔다. 민지 씨도. 가족이야. 그 말에 민지는 울었다. 가족의 용납이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다. 이제 완전해. 하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는 여전한 과제였다. 민지의 과거가 다시 문제됐다. 옛 클리닉 동료가 민지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대응했다. 그건 과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미디어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달음이야. 그녀의 말은 공감을 샀다. 하지만 혐오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온라인 공격이 계속됐다. 지은은 지쳤다. 그만할까? 민지는 말했다. 내가 있으니 버틸 수 있어? 최고의 고조는 컨퍼런스에서 일어났다. 지은이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20,000를 들여 치료받았지만 그건 잘못됐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다. 전 치료사가 커밍아웃한 순간 제 삶이 바뀌었어요. 민지가 무대로 올라왔다. 함께한 우리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순간 반대자가 소리쳤다.
거짓말, 혼란이 일어났다. 지은은 대응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벤트 후, 지은과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어땠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희망이 보여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하자. 한국에서 불가능했지만 해외에서. 타이완으로 가자.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동의했다. 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손실도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들이 떠났다. 이해 못해 직장에서의 압력도 여전했다. 승진은 포기해. 지은은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민지와 함께한 삶이 그녀를 채웠다. 상담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기부여가 됐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봤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혼 법안이 다시 논의됐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지은은 싸움을 계속했다. 후회 없어. 그녀의 결정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처, 사회의 정죄, 개인적 손실. 하지만 얻은 건 사랑과 자아였다. 민지와의 마지막 대화. 우리가 선택한 게 맞았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대답했다. 맞아. 두 사람은 제주의 바다를 보며 안겼다. 영원히. 자유를 선택하는 게 항상 옳은 일일까?